18회 때 문제고요. 개공이 금지행위에 해당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기억, 개공 A는 자기 인척 B 소유 주택을 매수 의뢰인 C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중개하였다. 아니 뭐 어쩌라고. B랑 C랑 매매 계약 체결하는 거 중개만 했잖아요. 금지행위가 아니다. 그리고 친척한테 중개 의뢰 받아서 중개한다고 해서 금지행위 아니에요. 오히려 친척이 내가 중개업하는데 나 말고 다른 데 중개 의뢰해서 거래했어요. 야 이거는 바로 손절이지. 그래서 친척한테 중개 의뢰 받는 거 상관없는 거다. 기억은 금지행위 아니고. 니은 개공 D는 매도 의뢰인 E를 대리해서 매수 의뢰인 F와 거래 계약을 체결하였다. 매도인만 대리하고 있잖아요. 일방 대리니까 금지행위가 아니다. 쌍방 대리가 금지행위고 매도 의뢰인 대리해서 매수인과 계약하는 건 상관없다고. 일방 대리니까 금지행위가 아니다. 니은도 금지행위 아니고요. 디귿 중개 의뢰인과 체결한 순가중개계약 내용을 준수하였으나 법정 중개보수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았다. 첫 번째 줄은 괜찮아요. 순가중개계약 계약 체결 자체는 금지행위가 아니에요. 그런데 두 번째 줄에 법정 중개보수를 초과해서 받았잖아. 초과보수 금지행위. 순가중개계약 체결 자체는 금지행위가 아니다. 또 차익을 받았는데 한도 내, 얼마 안 된대. 중개보수 한도 내로 받았대요. 차익이. 상관없어. 금지행위 아니다. 지금처럼 법정 중개보수를 초과해서 그렇게 받으면 금지행위가 되는 거다. 그래서 디귿은 금지행위. 리을 상가 분양을 대행하면서 주택 외 중개대상물에 대한 법정 중개보수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았다. 상가 분양 대행. 중개업이 아니죠. 중개업이 아니니까 중개보수 받는 거 아니고 많이 받아도 초과보수 금지행위가 아니다. 상가 분양 대행은 중개업이 아니니까. 상담, 컨설팅도 중개업이 아니에요. 많이 받아도 상관이 없고. 위 및 도급, 중개업이 아니에요. 많이 받아도 상관없고. 권리금도 중개 대상물이 아니니까 중개 보수를 받는 게 아니고 많이 받아도 상관이 없고. 중개업 통해서 받는 중개 보수를 많이 받았을 때 초과보수 금지. 그런데 공매 대상은 매매랑 유사하니까 공매가 중개 보수가 적용되고 많이 받으면 초과보수. 그래서 리을은 금지행위가 아니다. 상가 분양 대행은 중개업이 아니니까요. 미음 무허가 건축물 이거 뭐라고 적어놔야 돼요? 중개대상물. 중개대상물 매매를 중개한 거니까 금지행위가 아니에요. 매매를 업으로 했으면 명초 판매 1년 1천짜리 금지행위인데 매매를 중개만 했잖아요. 금지행위가 아니다. 좀 이따 다시 볼게요. 그래서 금지행위에 해당하는 거는 디귿만. 그래서 답은 1번. 어렵다. 대상물 비교. 분양권은요? 중개대상물이죠. 동호수가 특정되어 있으니까 건축물과 같은 거예요. 그러면 중개대상물이니까 매매를 중개했다 그러면 금지행위가 아니죠. 매매를 업으로 하면 명초 판매 1년 1천 금지행위고. 청약통장은 금지증서. 매매를 중개하든 매매를 업으로 하든 뭘 하든지 간에 3년 3천 금지행위. 상가분양계약서는요? 중개대상물도 아니고 금지증서도 아니에요.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거야. 아무것도 아닌 것도 굉장히 많아요. 자동차 아무것도 아니에요. 건축자재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닌 건 매매를 중개하건 매매를 업으로 하건 금지행위가 아니다. 그러니까 중개대상물인 거 요거를 잘 봐야 돼요. 금지증서는 무조건 그냥 3년 3천 금지행위. 아무것도 아닌 것 뭘 하든 금지행위가 아니니까. 중개대상물인 거 매매를 중개하면 금지행위가 아니고 매매를 업으로 하면 명초 판매 1년 1천 금지행위고. 뒤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잖아. 또 중개대상물은 종류도 많단 말이에요. 분양권, 아까 무허가 건물, 그리고 임목, 광업재단, 공장재단 그런 거 다 중개대상물. 매매를 중개하면 금지행위 아니다. 매매를 업으로 하면 명초 판매 1년 1천 금지행위고. 오늘은 여기까지. 송빠 22회 때 문제고요. 개공이 금지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개공은 건축물이 매매를 업으로 해서는 안 된다. 건축물 뭐라고 적어놔야 돼요? 중개대상물. 그럼 중개대상물 매매를 업으로 하면 명초 판매 1년 1천 금지행위니까 중개대상물 매매를 업으로 하면 안 된다. 맞는 거죠.
명의 명의를 이용하게 하는 거, 초가 초가보수, 판이 판단을 그르치는 금지행위, 매가 중개대상물 매매업으로 1년 1천 금지행위. 2번 개공은 부동산 거래에서 거래 당사자 쌍방을 대리해서는 안 된다. 쌍방 대리는 금지행위니까 증거조작단에서 직접거래 쌍방 대리, 증의 금지 증서, 직접거래 쌍방 대리, 투기 조장행위, 조가 두 가지예요. 투기 조장행위도 있고 조작하는 것도 있고 꾸미는 거, 단위 단체 구성 담합하는 거, 증거조작단 3년 3천 금지행위. 3번 개공은 사례비 명목으로 공인중개사 법령상 중개보수 또는 실비를 초과해서 금품을 받아서는 안 된다. 맞죠? 명초 판매에서 초과보수 금지행위. 중개보수 또는 실비니까 따로따로예요. 중개보수를 많이 받아도 금지행위고 실비, 비용을 많이 받아도 금지행위인데 따로따로 판단한다. 중개보수는 중개보수로, 실비는 실비로. 중개보수랑 실비를 더해서 한도 초과 이렇게 하지 않아요. 중개보수는 중개보수 한도로, 실비는 실비 한도로 따로따로 판단하는 거. 4번 공인중개사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는 부동산 중개보수 약정은 그 전부가 무효이다. 틀렸죠? 초과 부분만 무효. 초강력 우리 이렇게 하죠. 초과보수는 강행규정. 초강력 힘이 센 거잖아. 그러니까 무효를 시켜라. 초강력 힘이 센 거니까 무효시키는 거. 뭐만 무효? 초과 부분만 무효. 전부 무효가 아니라. 그래서 초과 부분 부당이득 반환해야 되고요. 초과 보수만 강행 규정이에요. 다른 건 다 단속 규정이고 강행 규정 하나밖에 없어. 초과 보수만 강행 규정. 그럼 질문. 직접 거래 금지 행위. 강행 규정이에요? 단속 규정이에요? 단속 규정. 강행 규정은 하나밖에 없다니까요. 초과 보수만 강행 규정이고 다른 건 다 단속 규정이다. 직접 거래 단속 규정이다. 4번 틀렸고 답은 4번. 5번 등록관청은 개공이 33조 1항이 금지행위한 경우 33조 1항이 금지행위가 구금지, 명초 판매, 증거조작단, 구금지, 등록 취소할 수 있다. 맞죠? 임등치. 구금지가 다 임등치다. 명초 판매, 증거조작단 전부 다 임등치, 등록 취소할 수 있다. 다만 명초 판매 1년 1천, 증거조작단 3년 3천. 그렇지만 행정처분, 구금지가 다 임등치, 행정처분은 등록 취소할 수 있다. 임등치를 조금 더 살펴볼게요. 임의적 등록 취소, 줄여서 우리가 임등치 이렇게 부르죠. 두 가지가 맞는 표현이에요. 등록 취소할 수 있다. 업무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이렇게 두 가지가 맞는 표현. 근데 이제 임등치인데 등록 취소 하이한다. 그럼 틀린 거죠. 임등치는 두 가지가 맞는 표현. 등록 취소할 수 있다. 업무 정지 명할 수 있다. 그래서 업무 정지할 수 있는 것은 그러면 1번 확인설명서 서니까 업무 정지죠. 2번 초과보수 금지행위 구금지가 다 임등치였죠. 명초 판매 증거조작단 구금지가 다 임등치. 임등치인데 업무 정지 가능하다고요. 3번 부정한 방법 등록 얘는 절등치. 그러니까 업무 정지할 수 있는 거 그러면 답은 1번 하고 끝. 그러면 안 된다고. 1번, 2번 이렇게 해야지. 업무 정지할 수 있는 거 찾아 그러면 업무 정지랑 임등치를 다 찾는 거다. 임등치, 업무 정지가 가능하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쏭빠 20회 때 문제고요. 개공이 금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번 중개대상물 매매러브라는 거, 명초 판매 1년 1천 금지행위, 명의를 이용하게 하는 거, 초과보수 금지행위, 판단을 그르치는 금지행위, 중개대상물 매매러브로 명초 판매 1년 1천 금지행위 1번 금지행위고 2번 중개를 의뢰한 거래 당사자 쌍방을 대리하는 행위 쌍방 대리 금지행위죠. 증거조작단에서 직접거래 쌍방 대리 증의 금지 증서 직접거래 쌍방 대리 조가 두 가지 투기 조장 행위도 있고 조작하는 것도 있고 조작하는 거는 거래가 완료된 것처럼 꾸미는 거 조작하는 거 투기 조장 행위 조작하는 거 그리고 단체 구성 담합하는 거 증거조작단 3년 3천 금지행위 2번도 금지행위 3번 개공이 중개 의뢰인 대리인과 직접 거래했어요. 직접 거래 금지행위죠. 그게 그거 중개 의뢰인과 거래해도 직접 거래
중개 의뢰인이 대리인과 거래해도 마찬가지다. 그게 그거잖아요. 대리인은 중개 의뢰인과 동일시할 수 있잖아. 수족, 손발이니까. 수임인도 마찬가지예요. 대리인, 수임인은 중개 의뢰인과 동일시할 수 있다. 수족, 손발이니까 그게 그거. 대리인과 거래해도 직접 거래, 수임인과 거래해도 직접 거래. 3번도 금지행위. 4번, 전매 제한을 받지 않은 아파트 거래를 중개하는 행위. 전매 제한을 받지 않는 거. 이게 뭔데요? 정상적인 거예요. 전매가 매매고 제한을 받지 않으니까 매매가 허용된 거죠. 매매가 허용된 아파트니까 그냥 정상적인 아파트. 정상적인 아파트 거래를 중개하는 것. 금지행위가 아니죠. 매매가 금지된 부동산 매매를 중개하는 게 투기조장 행위. 지금은 매매가 허용된 정상적인 아파트니까 금지행위가 아니다. 답은 4번. 5번. 개공이 무등록으로 중개업을 한 자임을 알면서 자기 명의를 이용하게 하는 행위는 명초 판매에서 금지행위죠. 무등록 중개업자인 거 알면서 자기 명의를 이용하게 하거나 중개 의뢰를 받거나 둘 중에 한 가지 하면 금지행위. 무등록 중개업자인 거 알면서 해야 되고 알면서 명의를 이용하게 하면 금지행위예요. 아니면 중개 의뢰를 받아도 금지행위고 명의를 이용하게 하거나 중개 의뢰를 받거나 둘 중에 한 가지 하면 금지행위다. 지금 명의를 이용하게 했잖아요. 금지행위. 1년 1천 금지행위. 답은 4번이고 권리변동이 제한된 부동산 매매를 중개하는 행위가 투기조장 행위예요. 권리변동이 제한된, 전매가 제한된 같은 말이죠. 전매가 제한된 부동산 매매를 중개하는 거 투기조장 행위, 금지행위예요. 또 전매가 매매니까 전매가 제한됐다 이 말이 매매가 금지된 부동산 매매를 중개하는 것도 금지행위, 투기조장행위고 권리변동이 제한된, 전매가 제한된, 매매가 금지된 같은 말이다. 근데 이제 전매가 허용된 거래요. 아까처럼 전매가 허용된 것 정상적인 거잖아요. 매매가 허용된 거니까 이거는 매매를 중개하는 거 금지행위가 아닌 거다. 매매가 금지가 돼야 된다고. 권리변동이 제한된, 전매가 제한된, 매매가 금지된. 전매가 허용된 건 정상적인 거니까 상관이 없고 또 매매가 금지가 된 건데 임대를 중개하겠대요. 빌려주는 거는 투기랑 상관이 없으니까 금지행위가 아니다. 매매가 금지된 부동산 매매를 중개해야죠. 매매 사고 팔아야 프리미엄 붙고 투기가 된단 말이에요. 매매가 금지가 된 건데 빌려주고 있는 거는 거기에 프리미엄이 안 붙잖아. 투기랑 상관이 없다. 금지행위가 아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쏨빠 19회 때 문제고요. 개공의 의무 및 금지행위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1번 개공 등이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서 벌하지 아니한다. 반의사불벌죄. 맞죠? 비밀 누설만 반의사불벌죄. 비읍.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 불처벌 의사에 반해서 벌하지 않겠다. 반의사불벌죄. 비밀 누설만. 다른 건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에요. 비밀 누설만 반의사불벌죄. 비읍. 1번 맞고. 2번 개공은 법령상의 중개대상물 매매러브라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명초판매 하면 안 되죠. 중개대상물 매매러브라는 건 안 된다. 중개대상물 중개하는 건 괜찮은데 매매러브로 명초판매 1년 1천 금지행위. 2번도 맞고요. 3번 개공이 미등기 전매를 알선하였으나 중개 의뢰인이 이로 인해서 전매 차익을 얻지 못한 경우라면 323조 1항 제7호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 미등기 전매를 알선, 중개를 했는데 전매 차익이 안 남았대요. 그래도 상관없죠. 투기 조장 행위다. 그래서 3번이 틀렸고 답은 3번. 미등기 전매를 중개하는 건 투기 조장 행위예요. 매매 2번 했으면 등기도 2번 해 라고 설명을 해야 돼요. 전매 차익은 중요하지 않다고. 매매를 2번 했으면 등기 2번 해 라고 설명을 해야 된다. 이따가 다시 한번 보고. 4번 개공은 직접적인 위탁관계가 없더라도 그의 개입을 신뢰하여 거래하게 된 거래 상대방에 대해서 목적물이 하자, 권리자의 진위 등에 대한 일반적인 주의 의무를 부담한다. 무슨 말일까요? 맞는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이거 4번 지문 갖고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답은 아까 3번에 손 들고 있었잖아.
3번에. 4번 지문은 모든 수험생이 시험장에서 처음 본 거예요. 그냥 넘어가면 된다. 굳이 뭐 설명을 드려보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일방만 의뢰가 있었어요. 그러면 상대방은 중개 의뢰인 상대방은 개공과 관계가 없잖아요. 그래도 그 사람에게 피해를 주면 안 된다는 거야. 당연히 그러죠. 개공이 중개 의뢰인을 위한다고 해서 그 상대방에게 막 피해를 입히고 이러면 안 되는 거지. 그런 내용인데 그냥 넘어가면 된다. 4번 맞고. 5번 개공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선 아니 되나 중개대상물이 중대한 하자는 중개 의뢰인과의 관계에서 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 맞죠? 중대한 하자는 설명을 해줘야 돼요. 확인 설명 의무는 비밀보다 우선하는 거야. 한 가지가 더 있죠. 증언 의무, 증언하는 거. 확인 설명 의무, 증언 의무는 비밀보다 우선한다. 그거 아니면은 죽을 때까지 말을 못하는 거잖아. 확인 설명 의무, 증언 의무 이런 거 아니면 업무를 떠난 후에도 계속 적용되니까 말 못하는 거고. 답은 3번이었고요. 미등기 전매를 중개하는 거 투기조장 행위예요. 병이 토지를 사서 병다시에게 다시 판 거예요. 제1매매, 제2매매. 그런데 1억에 사서 1억에 팔았어. 퉁쳤어. 남는 게 없어요. 그래서 등기를 한 방에 넘겨. 이게 이제 미등기 전매죠. 미등기 전매에서 중간 승낙 등기가 되는 거. 병명의 등기가 승낙되면 병은 3년 1억 이렇게 처벌돼요. 그럼 개공이 이거를 중개할 게 아니라 설명을 해줘야죠. 매매 2번 했으면 등기도 2번 해라고 설명을 해라. 미등기 전매를 중개하는 건 투기조장 행위다. 금지행위다. 전매 차익이 안 남아도 마찬가지. 전매 차익은 중요하지 않다. 매매 2번 했으면 등기 2번 해 라고 설명을 해야 되고 중개 의뢰인이 요청을 했대요. 요청을 했어도 개공을 하면 안 되는 거죠. 문제는 요청을 한 중개 의뢰인은 금지행위 공동정범, 공범으로 처벌되는 건 아니다. 중개 의뢰인은 금지행위가 구금지가 적용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요청을 했어도 금지행위를 요청했어도 공동정범으로 처벌이 안 돼. 공범으로. 공동정범, 공범 같은 말. 다른 법으로 처벌되죠. 3년 1억. 아예 처벌이 안 되는 게 아니라 3년 1억. 다른 법으로 처벌되기는 한다. 다만 뭐가 안 되는 거다? 투기조장행위, 그 금지행위 공범이 되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잘 봐야 돼요. 아예 처벌 안 된다 그러면 안 돼. 3년 1억 처벌되고 금지행위 공범으로 처벌되는 건 아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송빠 19회 때 문제고요. 개공이 금지행위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번 아파트를 분양받으려는 자에게 청약통장의 거래를 알선했다. 청약통장 밑에다가 금지증서. 금지증서니까 무조건 3년 3천 금지행위. 매매를 중개하건 매매를 업으라건 무조건 3년 3천 금지행위다. 그래서 1번은 금지행위. 2번 부동산 매매를 중개한 개공이 해당 부동산을 다른 개공이 중개를 통해서 임차했다. 뭐가 키워드? 다른 개공이 중개. 다른 개공이 중개했다 이 말만 보이면 금지행위가 아니라고요. 중개 의뢰인과 거래하면 직접 거래 금지행위. 다른 개공이 중개한 거 요거는 괜찮고 지금 다른 개공이 중개를 했잖아요. 금지행위가 아니다. 그래서 2번은 금지행위가 아니고 답은 2번. 어렵지 않았죠. 3번 주택임대차 계약에서 임대의뢰인과 임차의뢰인을 대리해서 계약을 체결했다. 임대인, 임차인 두 명을 쌍방대리하잖아요. 쌍방대리는 금지행위. 쌍방대리는 매매건 임대차건 금지행위예요. 쌍방대리해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시켜도 금지행위다. 3번도 금지행위. 4번 소유권 이전 등기가 불가능한 토지를 매수중개 의뢰인에게 근저당 설정으로 소유권을 확보할 수 있다며 거래를 성사시켰다. 지금 뭐하고 있어요? 거짓말하고 있어. 소유권 이전 등기가 불가능한데 소유권을 확보할 수 있다고 거래를 성사시켰다. 거짓말한 거잖아. 거짓말하는 건 판단을 그르치는 금지행위. 속이거나 거짓말하는 거 판단을 그르치는 금지행위다. 4번도 금지행위다. 거짓말을 한 거다. 5번 무등록으로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 무등록 중개업자인 거 알면서 그를 통해서 중개 의뢰를 받았다. 금지행위죠. 명초 판매에서 무등록 중개업자인 거 알면서 명의를 이용하게 하거나 무등록 중개업자인 거 알면서 중개 의뢰를 받으면 금지행위. 둘 중에 한 가지만 해도 금지행위. 지금 무등록 중개업자인 거 알면서
중개 의뢰를 받았잖아요. 받기만 해도 그냥 금지행위예요. 중개 완성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 중개 의뢰 받으면 그냥 금지행위다. 매매, 임대차 체결 못 시켰대요. 중개 완성 못 시켰대. 상관없다고. 중개 의뢰 받으면 금지행위. 답은 2번이었고, 중개 의뢰인과 거래하면 직접 거래 금지행위. 중개 의뢰인과 모든 거래가 안 돼요. 매도, 매수, 임대, 임차, 교환 모든 거래가 안 된다. 중개 의뢰인과 거래하면 직접 거래. 그럼 중개 의뢰인이 아니면 예를 들어서 친구랑 거래했다. 그러면 괜찮아요. 직접 거래 금지행위가 아니에요. 친구잖아. 근데 친구라도 중개 의뢰를 하면 의뢰인 되는 거예요. 거래하면 직접 거래. 그러니까 친구랑 거래했다. 괜찮아요. 친구가 중개 의뢰한 후에 거래했다. 직접 거래 금지행위. 그리고 중개 의뢰인이 대리인, 수임인과 거래해도 그게 그거. 대리인, 수임인은 직접 거래 금지행위. 중개 의뢰인과 거래하면 직접 거래 금지행위. 한 가지만 빼고, 다른 계공이 중개해 준 것만 빼고, 다른 계공이 중개했다. 이 말만 보이면 괜찮아요. 그리고 계공이 남편 명의로 전세계약 체결했어요. 직접 거래. 계공 본인 명의로 하면 중개 의뢰인과 거래하면 직접 거래니까 남편 명의로 전세계약 체결한 거예요. 그것도 판례가 직접 거래 금지행위다. 요 판례까지도 기억을 하자. 오늘은 여기까지. 쏭빠 17회 때 문제고요. 계공이 금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번 중개 의뢰인이 토지를 중개하면서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서 그의 토지를 직접 사들였다. 그가 누구예요? 중개 의뢰인. 중개 의뢰인 토지를 직접 산 거예요. 직접 거래 금지행위. 중개 의뢰인과 모든 거래가 금지되어 있다. 매도, 매수, 임대, 임차, 교환 모든 거래가 안 된다. 중개 의뢰인 토지를 매수했잖아요. 직접 거래 금지행위다. 2번 중개 의뢰인 상가를 그의 요구에 맞춰서 거래를 성사시켜준 대가로 법정 중개보수 상한액을 받고 별도로 미술작품 한 점을 받았다. 초과보수 금지행위. 돈도 안 되고 물건도 안 돼요. 법정 중개보수 상한액을 받았잖아요. 그럼 뭐 더 받으면 안 되는 거야 이제. 근데 별도로 미술작품 한 점을 받았잖아. 행운의 열쇠, 미술작품, 술대접, 향응 제공 그런 것도 다 안 된다. 돈도 안 되고 물건도 안 된다. 미술작품 진짜도 안 되고 가짜도 안 돼요. 뭔가 더 받으면 초과보수 금지행위. 2번도 금지행위. 3번 업무상 알게 된 개발업자로부터 입수한 확정되지 않은 개발계획을 확정된 것처럼 이용해서 타인에게 그 지역 임야를 매입하도록 권유해서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확정되지 않은 개발계획을 확정된 것처럼 이용했대요. 거짓말한 거잖아. 속이거나 거짓말하는 거, 판단을 그르치는 금지행위. 확정되지 않은 건데 확정된 것처럼 거짓말한 거잖아. 속이거나 거짓말하는 거, 판단을 그르치는 금지행위. 4번 매매계약을 중개함에 있어서 매도 의뢰인이 급박한 사고로 인해 그의 위임받아 매수 의뢰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매도 의뢰인 위임받아서 매수 의뢰인과 둘이 계약서 쓰고 있는 일방대리, 일방위임이니까 금지행위가 아니죠. 답은 4번. 쌍방대리, 쌍방위임이 계약서를 혼자 쓰니까 금지행위. 일방대리, 일방위임은 계약서를 둘이 쓰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금지행위가 아니다. 답은 4번. 5번 중개 의뢰인에게 아파트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한 후 이전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다시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하였다. 등기를 안 하고 다시 매매계약 체결하는 거 미등기 전매. 미등기 전매를 중개하는 건 투기조장행위. 이거 전매 차익이 안 남아도 투기조장행위. 매매 2번 했으면 등기 2번에 라고 설명을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등기 전매를 중개하는 건 투기조장행위다. 금지행위. 답은 4번이고. 금지행위는 내용이 그렇게 어렵진 않거든요. 금지행위 체계도. 요 내용을 잘 보셔야 돼. 요게 좀 어려우니까. 33조 1항의 금지행위, 2항의 금지행위, 1항의 금지행위는 계공 등의 금지행위. 9개가 있으니까 구금지 이렇게 부르고 2항의 금지행위는 계공 등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한하고 유도하고 방해하는 거. 유도하는 게 3가지가 있어서 총 5가지가 있는 거예요. 제유해. 어떤 차이가 있냐면 1항의 금지행위, 구금지는 중개 보조원까지만 적용돼요. 중개 의뢰인은 적용이 안 되고. 제유의 이 5가지는 중개 의뢰인까지도 적용돼. 중개 보조원까지도 적용되고 중개 의뢰인도 적용된다고요. 누구든지 적용되니까. 중개 의뢰인도 적용된다. 이런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중개 의뢰인도 적용되는 건 제휴의 이 5가지만. 그리고 이제 구금지, 명초판매, 증거조작단, 명초판매, 명의를 이용하게 하는 거, 초과보수, 판단을 그르치는 금지행위, 중개대상물 매매업으로 임등치 플러스 1년 1천, 증거조작단, 금지증서, 직접거래 쌍방대리, 투기 조장행위, 그리고 조작하는 거, 조가 2가지가 있는 거예요. 투기 조장행위, 그리고 조작하는 거, 단체 구성 담합하는 거, 증거조작단, 임등치 플러스 3년 3천, 구금지가 다 임등치는 되는데 명초판매 1년 1천, 증거조작단 3년 3천, 제휴에는 임등치 이런 건 없고 3년 3천, 금지행위 중에서 1년 1천짜리는 명초판매, 명초판매만 1년 1천, 나머지는 다 3년 3천. 그리고 조작단과 제휴에 포상금 준다. 신고하면. 다른 건 포상금 안 준다고. 명초판매 포상금 안 준다. 금지증서, 직접거래 쌍방대리, 투기 조장행위도 포상금 안 준다고요. 조작하는 거, 단체 구성 담합하는 거, 제한하고 유도하고 방해하는 거, 조작단과 제휴에 신고하면 포상금 준다. 금지행위 체계도를 열심히 보고 계셔야 된다. 오늘은 여기까지. 쏨팍! 22회 때 문제고요. 개공이 확인 설명 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 틀린 것 찾는 거예요. 기억, 권리관계의 경우 등기사항 증명서 등 근거자료를 권리를 취득하려는 의뢰인에게 제시한다. 확인 설명은 성실 정확하게 확인 설명하고 설명의 근거자료 제시하는 거. 누구에게 하는 건데요? 취득 의뢰인에게. 맞는 거죠. 취득 의뢰인에게. 그리고 권리관계니까 등기사항 증명서 이런 게 근거자료가 되는 거고. 기억 맞고. 니은 개공의 자료 요구에 대해서 중개 의뢰인이 자료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자료 요구에 대해서 불응하면 개공은 중개대상물에 대해서 직접 조사할 의무가 있다. 안 나오면 쳐들어간다. 아니 그거 아니지. 직접 조사하는 게 아니라 불응 시에 설명하고 기재를 해놓는 거죠. 매도, 임대 의뢰인에게 자료 요구할 수 있고 자료 요구 불응하면 매수, 임차 의뢰인에게 설명하고 자료 안 줬다고 설명하고 확인 설명서에 기재하는 거고 불응 시 설명 플러스 기재. 설명만 하면 된다. X. 직접 조사해야 한다. X. 니은 틀렸고. 디귿 법인 분사무소에서 중개가 완성돼서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면서 확인 설명서를 작성한 경우 대표자가 서명 및 날인해야 한다. 분사무소인데 대표자가 틀린 거죠. 분사무소는 책임자가 서명 및 날인. 주된 사무소에서 대표자, 분사무소는 책임자. 분사무소인데 대표자가 서명 및 날인 틀린 거고 분사무소에서 대표자랑 책임자가 함께 서명 및 날인 그것도 틀린 거예요. 분사무소는 책임자, 주된 사무소는 대표자 따로따로. 디귿도 틀렸고. 리을 유치권은 확인 설명의 대상이 아니다. 유치권 설명 안 하는 거예요? 설명해야죠. 유치권도 권리관계 포함돼서 확인 설명해야 되는 거예요. 건물을 중개하는데 건물에 유치권이 행사 중이래. 그럼 유치권 설명해줘야죠. 어떻게 설명을 안 해줘. 유치권 확인 설명 대상이다. 이렇게 해야죠. 리을도 틀린 거고. 이따가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미음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서식에 확인 설명 근거 자료로 등기 권리증도 명시되어 있다. 맞아요. 등기 권리증, 등기사항 증명서,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지적도, 임야도, 토지이용 계획 확인서 이런 게 명시되어 있어요. 등기 권리증도 근거 자료로 명시가 되어 있어. 이것도 혹시 모르니까 체크하고. 미음은 맞는 거. 주의사항은 틀린 거 찾는 거예요. 틀린 거. 옳은 게 아니라. 확인설명사항, 확인설명서 기재사항, 말로 설명하는 거, 또 확인설명서 작성할 때 적는 거, 확인설명사항, 말로 설명하는 거, 권리관계에 실제 권리관계가 포함돼요. 실제 권리관계는 등기부로 확인할 수 없는 거. 다 포함된다고. 그러니까 유치권은 실제 권리관계잖아요. 등기부로 확인할 수 없잖아. 그런데 권리관계에 해당돼서 확인 설명해야 되는 거예요. 권리관계에 실제 권리관계가 포함되니까 유치권 실제 권리관계인데 권리관계 포함되니까 설명해야 되는 거다. 확인 설명, 말로 설명할 때는. 근데 이제 확인 설명서 기재사항 적을 때 권리관계랑 실제 권리관계를 구분해서 따로따로. 그러니까 권리관계는 등기부로 확인할 수 있는 거, 실제 권리관계는 등기부로 확인할 수 없는 거. 유치권은 등기부로 확인할 수 없으니까 실제 권리관계,
확인설명서 기재할 때는, 적을 때는 유치권을 권리관계 적으면 안 돼요. 실제 권리관계 기재해야지. 확인설명, 말로 설명할 때는 이거를 구분을 안 하니까 유치권이 권리관계에 해당돼서 설명하는 거고. 근데 확인설명서 기재, 적을 때는, 확인설명서에 적을 때는 유치권을 권리관계에 적는 게 아니다. 유치권 실제 권리관계에 따로 적어야 되는 거다. 확인설명서 기재사항에서는 권리관계랑 실제 권리관계를 구분하고 있다. 와, 이건 어렵다. 뭘 물어보나 잘 보셔야 돼요. 확인설명, 말로 설명하는 건지 확인설명서 기재, 적는 건지. 오늘은 여기까지. 쏨빠 18회 때 문제고요. 확인설명사항이 아닌 것은 확인설명사항, 권태기의 공조, 취중바닥토, 권리관계, 상태, 기본적인 사항, 거래 예정금액, 공법상 이용제한 거래규제, 환경조건, 입지조건, 취득세, 중개보수, 바닥면의 상태, 토지용계, 권태기의 공조까지는 존속중개계약 체계라고 공개할 정보 공통, 그죠? 권태기의 공조는 존속중개계약 체계라고 공개할 정보도 되고 확인설명사항도 되고, 취중바닥토는 확인설명사항만 되고 존속중개계약 체계라고 공개할 정보는 아닌 거고, 지금은 확인설명사항 물어보고 있는 거니까 권태기의 공조, 취중바닥토 요게 아닌 것 찾는 거예요. 1번 임차권 등 중개대상물이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 권태기의 공조, 권리관계. 2번 벽면 도배의 상태, 권태. 3번 일조소음 진동 등 환경조건, 권태기의 공조, 환경조건, 입지조건, 환경조건. 4번 도로 대중교통, 이거 뭐예요? 이건 입지조건, 우리 동네에 있으면 좋은 거. 일조소음 진동 환경조건이고, 도로 대중교통은 입지조건, 우리 동네에 있으면 좋은 거. 권태기의 공조, 환경조건, 입지조건. 답은 5번. 권리를 이전함에 따라, X, 취득함에 따라. 취중바닥토, 취득세를 설명하는 거잖아요. 취득세. 취득 의뢰인에게 설명하는 거니까 취득세죠. 이전함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설명하는 게 아니라 취득함에 따라. 그래서 5번은 확인설명사항이 아닌 거다. 답은 그래서 5번. 어렵지 않았죠? 존속중개계약 체계라고 공개할 정보, 확인설명사항, 권태기의 공조는 공통이다. 권리관계, 상태 두 가지가 있고, 기본적인 사항, 거래 예정금액, 공법상 이용제한 거래규제, 환경조건, 입지조건. 권태기의 공조는 존속중개계약 체계라고 공개할 정보도 되고 확인설명사항도 되고 공통. 이제 취중바닥토, 취득세, 중개보수, 바닥면의 상태, 토지용계, 취중바닥토, 술 먹고 바닥에 토하는 거, 이거는 공개하는 건 아니다. 술 먹고 바닥에 토하는 거 더럽게 그거 공개하는 거 아니다. 더럽잖아. 왜 공개해? 공개하는 거 아니다. 확인설명사항은 된다. 취중바닥토 공개하는 건 아니고 확인설명사항은 되고, 공시지가 일단 공개하는 거예요. 임대차에서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고, 매매면 공개하는 거고, 임대차에서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일단은 공개하는 거다. 원칙 공개하는 거다. 근데 뭐가 아니다. 공시지가가 확인설명사항이 아니다. 말로 설명하는 건 아니다. 우리 외울 때 X 위주로 외우고 있어야 문제가 잘 풀린다고요. 취중바닥토는 공개할 정보는 아니다. 술 먹고 바닥에 토하는 거 아유 더럽게 공개하는 거 아니다. 공시지가는 확인설명사항이 아닌 거다. 말로 설명하는 건 아닌 거다. 오늘은 여기까지. 쏨빠 17회 때 문제고요. 확인설명 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개공은 확인설명서 원본, 4번 또는 전자문서를 3년간 보존, 공인전자문센터에 보관된 경우는 제외, 공인전자문센터에 보관됐으면 따로 보존 안 해도 되니까. 확인설명서 3년간 보존, 맞죠? 거래계약서는 5년간 보존하는 거고, 존속중개계약서 3년, 일반중개계약서는 빵년, 일반중개계약서는 보존기간 없으니까 빵년. 보존 방식이 똑같은 건 확인설명서랑 거래계약서 두 가지만 그래요. 원본, 4본, 전자문서 셋 중 한 가지 보존하는 거고, 공인전자문센터에 보관됐으면 따로 보존 안 해도 되고, 보존 방식은 확인설명서, 거래계약서 똑같다. 보존 방식은, 보존 기간은 차이점. 확인설명서 3년, 거래계약서 5년. 1번은 맞고, 2번 개공은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
확인 설명서를 작성해서 거래 당사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맞죠? 확인 설명서 작성은 중개 완성됐을 때 작성하는 거예요. 중개 완성, 거래계약 체결 같은 말이죠. 중개 완성되면 거래계약서 작성하면서 확인 설명서 함께 작성하고 거래 당사자에게 교부하고 거래 당사자가 쌍방을 말한다. 매도인, 매수인, 임대인, 임차인, 거래 당사자에게 교부. 이게 쌍방 교부. 맞는 거고요. 3번 확인 설명서에 중개보수 기재해야 되죠. 3번도 맞죠. 취중바닥토, 중개보수. 확인 설명사항도 되고 내가 말로 설명한 거 확인 설명서에 적는 거예요. 확인 설명서에는 내가 말로 설명한 걸 적는 거예요. 권태기의 공조, 취중바닥토, 중개보수 말로 설명했으니까 확인 설명서에도 기재를 해라. 3번도 맞고요. 4번 개공은 확인 설명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 중개대상물이 매도 의뢰인 등에게 해당 중개대상물의 상태에 관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맞죠? 매도, 임대 의뢰인에게 자료 요구할 수 있다. 자료 요구는 권한, 자료 요구 안 해도 돼요. 자료 요구는 할 수 있다예요. 확인 설명에서 의무인 거는 성실 정확하게 확인 설명하고 설명의 근거 자료 제시하는 거. 두 가지 다 하는 거. 성실 정확하게 설명하고 설명의 근거 자료 제시하는 거. 그게 의무. 자료 요구는 할 수 있다. 권한. 자료 요구에서 불응하면 불응사실 설명하고 확인 설명서에 기재하는 거고 불응 시 설명 플러스 기재. 그렇게 하기 싫었으면 자료 요구 안 하면 되고 자료 요구는 할 수 있다. 4번 맞고요. 5번 확인 설명 의무를 위반하거나 확인 설명서 보존 의무를 위반한 개공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된다. 틀렸죠. 확인 설명서 서니까 정지, 업무 정지. 확인 설명서, 거래계약서, 존속공개계약서, 정지, 업무 정지. 요거 확인 설명 의무 위반은 과태료가 맞아요. 500 과태료. 근데 확인 설명서니까 정지, 업무 정지. 그래서 5번이 틀렸고 답은 5번. 중개사법에서는 서명 및 날인과 작성 교부 보존을 구분을 하고 있어요. 따로따로 있는 거예요. 서명 및 날인, 작성 교부 보존. 확인 설명서 거래계약서가 내용이 똑같고 이걸 구분하고 있는, 나누고 있는 이유가 개공 때문은 아니에요. 개공은 고민할 필요가 없거든요. 개공은 확인 설명서, 거래계약서, 서니까 정지, 업무 정지. 서명 및 날인을 하지 않았대요. 고민할 필요 없어. 그냥 업무 정지야. 서니까 정지. 소공은 해당 중개행위에 했으면 서명 및 날인 해야 되는데 하지 않으면 자격 정지예요. 서명 및 날인은. 근데 이제 작성, 교부, 보존을 하지 않았어요. 개공은 고민할 필요 없다고. 서니까 정지, 업무 정지. 확인 설명서, 거래계약서, 정지, 업무 정지. 소공은 작성, 교부, 보존하지 않아도 제재를 받지 않는다. 작성 의무가 없고 작성에서 교부, 작성, 교부가 세트예요. 교부 의무도 없는 거야. 작성 의무가 없으니까. 보존, 자기 사무소가 없으니까 보존 의무 없다. 제재를 안 받는다. 자격정지 받는 거 아니다. 그래서 소공 때문에 서명 및 날인과 작성, 교부, 보존을 구분을 하는 거다. 문제가 나오면 표현 그대로 나온다고요. 서명 및 날인을 하지 않았다. 작성, 교부, 보존을 하지 않았다. 잘 보기만 하면 된다. 오늘은 여기까지. 쏨빠 21회 때 문제고요.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서식은 확인 설명서 서식이죠. 주거용 건축물, 비주거용 건축물, 토지, 임목, 광업지단, 공장재단 이렇게 구분되어 있다. 맞죠? 확인 설명서 서식이 4가지가 있는 거예요. 주거용, 비주거용, 토지, 임목, 광업지단, 공장재단 이렇게 4가지. 그리고 각각의 영문 서식도 있죠. 잉글리시 버전 영문 서식도 1번 맞고 2번 소공이 해당 중개행위 한 경우에 개공과 함께 서명 및 날인. 맞죠? 소공은 해당 중개행위 했을 때 단독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함께 하는 거다. 왜냐면 개공이 무조건 하니까. 개공은 중개 완성되면 무조건 서명 및 날인. 그러니까 소공은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경우가 없어요. 단독으로 하면 위반인 거야. 개공이 무조건 하니까. 그래서 소공은 개공과 함께 하는 거다. 법인에서는 주된 사무소는 대표자가 함께하고 분사무소에서는 책임자가 함께 해주는 거고 소공은 함께 하는 거다. 2번도 맞고 3번 매매의 경우 취득 시 부담해야 될 조세의 종입세율, 취득세죠. 모든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서식에 공통 기재할 사항이다. 모든 확인 설명서 그러면 아까 요 4가지 주거용,
비주거용, 토지, 임목, 광업재단, 공장재단 4가지 모든 확인 설명서 서식의 공통이에요. 세금 관련된 거, 세금 낼 거잖아요. 취득세 낼 거잖아, 세금. 그리고 중개보수도 모든 확인 설명서 공통이에요. 중개보수는 줄 거잖아. 세금 낼 거고 중개보수는 줄 거니까 세금 관련된 거 중개보수는 모든 확인 설명서의 공통기재사항이다. 그래서 3번도 맞고요. 4번 비주거용 건축물 서식에는 비선호 시설이 있는지 여부를 표시해야 한다. 틀렸죠. 비주거용 건축물에는 비선호 시설 적는 게 없어요. BBX 아무 때나 비비는 거 아니다. BBX 요거는 최근까지도 계속 나오고 있는 거죠. 비주거용 건축물에는 비선호 시설 적는 게 없다. BBX 비선호 시설은 주거용과 토지에는 있어요. 주거용과 토지에. 근데 비주거용에는 없다. BBX 답은 4번이고 5번 임목, 광업재단, 공장재단 서식에 입지 조건 기재하는 게 없다. 상식적으로 그럴 것 같죠. 임목, 광업재단, 공장재단에 입지 조건, 도로, 대중교통, 주차장 그런 건데 전혀 연관성이 전혀 없잖아. 그러니까 이런 거 적는 칸이 없는 거지. 그래서 5번 맞는 거고요. 틀린 거는 4번. 정답은 4번. 확인설명서 기재사항을 정리해 볼게요. 모든 확인설명서 공통기재사항. 모든 확인설명서는 아까 4가지. 주거용, 비주거용, 토지, 임목, 광업재단, 공장재단 그 4가지. 모든 확인설명서 공통기재사항 되게 많지만 2가지만 일단 기억하자. 세금 관련된 거 중개보수. 세금 낼 거다. 중개보수 줄 거다. 그러니까 세금, 중개보수는 모든 확인설명서의 공통기재사항. 그리고 이제 주거용 건축물 확인설명서에만 있는 거 이것도 되게 많은데 한 가지만. 환경조건. 집에 살면서 환경 쾌적해야 된다. 환경조건은 주거용 건축물만. 그러니까 토지 비주거용인데 환경조건 보이면 바로 X예요. 환경조건은 주거용 건축물만. 집에 살면서 환경 쾌적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주거용 건축물과 토지 확인 설명서 여기에만 있는 게 뭐냐면 비선호 시설이에요. 주거용과 토지만 있는 거 비선호 시설. 비주거용은 비선호 시설이 없다. BBX 아무 때나 비비는 거 아니다. 비주거용인데 비선호 시설 보이면 바로 X. 아까 문제처럼. 비선호 시설은 주거용과 토지에만 있는 거다. 요 정도까지는 기억을 해야 된다. 오늘은 여기까지. 쏨빠 20회 때 문제고요.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1번 확인설명서 서식은 4종이 있다. 종류가 4가지 맞죠? 주거용, 비주거용, 토지, 임목, 광업재단, 공장재단 이렇게 4가지가 있고 각각 모두 영문 서식이 있어요. 잉글리시 버전 영어로 된 게 1번 맞고 2번 개공은 권리를 취득하려는 중개의뢰인에게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 시 그 근거 자료를 제시해야 한다. 확인 설명은 누구에게? 취득 의뢰인에게. 맞는 거고 확인 설명하는 방법은 성실 정확하게 설명하고 설명의 근거 자료도 제시해야 되고 그러니까 근거 자료 제시해야 한다. 맞는 거예요. 누구에게? 취득 의뢰인에게. 2번 맞고 3번 개공 중개대상물 상태에 관한 자료 요구에 매도 의뢰인이 불응할 경우 개공은 이를 매수 의뢰인에게 설명하고 확인 설명서에 기재도 해야 되고 불응 시 설명 플러스 기재. 맞죠? 설명만 하면 된다. X. 불응 시에 직접 조세한다. X. 불응 시 설명도 하고 그리고 확인 설명서에 기재도 하고 이렇게 하기 싫으면 자료 요구는 안 하면 돼요. 자료 요구는 할 수 있다. 권한. 자료 요구했다가 불응하면 불응 사실 설명하고 확인 설명서에 기재도 하고 3번도 맞고요. 4번 확인 설명서 원본 4번 또는 전자문서 셋 중 한 가지죠. 셋 중 한 가지를 개공은 3년간 보존해야 한다. 맞고요.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된 경우는 제외. 따로 보존 안 해도 되죠.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됐으면 사무소에는 따로 보존 안 해도 되고 확인설명서 보존기간 3년, 거래계약서는 5년. 보존 방식은 똑같고 보존 기간은 차이점이고 4번 맞고 5번 개공은 중개가 완성된 때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작성해서 거래 당사자 일방에게만 교부하면 된다. 틀렸죠. 확인설명서 거래 당사자 쌍방교부. 거래 당사자 이렇게 나와도 쌍방이에요. 거래 당사자 쌍방에게 교부하는 거다. 확인설명서 작성은 중개 완성됐을 때 작성하고 거래 당사자 쌍방 교부하고 거래 당사자 일방에게만
틀린 거고 답은 그래서 5번. 확인설명서 작성을 조금 더 살펴볼게요. 확인설명서를 작성하는 거 중개 업무예요. 그러니까 중개 보조는 못하는 거죠. 1번 주체, 개공, 권한도 있고 의무도 있고 작성하지 않으면 업무 정지를 받으니까. 소공은 권한 있지만 작성할 수 있지만 의무는 없다. 작성하지 않아도 제재를 받지 않는다. 그냥 잘라버리면 되는 거. 시점은 중개 완성돼서 거래계약서 작성할 때 함께 작성해요. 중개 완성이 반드시 돼야 돼. 중개 완성돼서 거래계약서 쓸 때 확인설명서를 함께 작성한다. 중개 완성 안 되면 아무것도 작성하지 않는다. 교부 대상자, 거래 당사자에게 교부. 거래 당사자가 쌍방을 말하니까 거래 당사자 쌍방 교부하는 거고, 그리고 확인설명서 3년간 보존하죠. 보존 방식은 원본, 사본 또는 전자문서 셋 중 한 가지를 보존하면 되고, 공인 전자문서센터에 보관 중이면 따로 보존 안 해도 되고. 자, 보존 방식이 거래계약서도 똑같아요. 보존 방식. 보존 기간은 차이점이죠. 확인설명서는 3년, 거래계약서는 5년. 그런데 보존 방식은 확인설명서, 거래계약서가 똑같다. 서명, 민날인. 서명, 민날인, 확인설명서, 거래계약서 두 가지. 개공은 무조건, 중개 완성되면 무조건. 소공은 해당 중개행위 했을 때 개공과 함께하는 거죠. 그리고 법인은 주된 사무소는 대표자가, 분사무소는 책임자가 따로따로. 분사무소에서 책임자랑 대표자가 함께 서명 및 날인 X. 그런 경우 없다. 주된 사무소 대표자, 분사무소 책임자. 그리고 소공은 일을 했을 때 함께 한단 말이에요. 단독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주된 사무소에서는 대표자가 함께 해주는 거고, 분사무소에서는 책임자가 함께 해주는 거고, 개인 밑에 있으면 그 개공이 함께 해주는 거고. 거래계약서 내용 똑같다고요. 다만 아까 차이점 두 가지였어. 확인설명서 3년간 보존, 거래계약서 5년간 보존. 보존 방식은 똑같고, 그리고 확인설명서 표준서식이 있다. 거래계약서는 표준서식이 없다. 오늘은 여기까지. 쏨빠 19회 때 문제고요. 확인설명서 1, 확인설명서 1이 주거용 건축물. 작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1번 단독주택, 공동주택을 구분하여 표시한다. 맞고요. 또 거래 유형도 구분해요. 매매교환, 임대. 그래서 아파트 매매계약이면 아파트니까 공동주택에 체크하고, 매매니까 매매교환에 체크를 하는 거예요. 1번 맞고. 2번 대상 물건의 상태에 관한 자료 요구사항에 매도 임대 의뢰인에게 요구한 사항, 자료 요구한 거, 그리고 그 관련 자료 제출 여부를 기재한다. 맞죠? 매도 임대 의뢰인에게 자료 요구할 수 있고, 자료 요구했다가 불응하면 불응 사실을 매수 임차인에게 설명도 하고 확인 설명서에 기재도 해야 되고, 기재를 할 때 여기다가 적는 거예요. 대상 물건의 상태에 관한 자료 요구사항, 여기에 자료 안 줬다고 기재를 하는 거다. 2번 맞고. 3번 용도지역, 용도지구는 토지이용 계획 확인서, 건폐율 용적률 상한은 시군조례. 맞죠? 공법상 이용제한 거래규제, 예를 들어서 용도지역, 용도지구 이런 거 토지이용 계획 확인서로 확인하는 게 원칙이다. 공법상 이용제한 거래규제는 원칙이 토지이용 계획 확인서로. 그런데 이제 건폐율 상한, 용적률 상한 그러면 시군조례, 시도조례 X, 시군조례. 그리고 계획자가 들어가 있는 건 개공이 별도로 확인해요. 지구단위 계획구역 그런 것들. 그러니까 이제 원칙은 토지이용 계획 확인서로 확인하는 게 원칙이지만 이걸로만 확인하면 안 된다고요. 건폐율 상한, 용적률 상한은 시군조례. 그리고 계획자가 들어가 있는 건 개공이 또 별도로 확인을 해야 되는 거니까. 3번도 맞고. 4번 중개대상물에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으면 담보인정 비율, 채무보증 한도액을 확인하여 기재한다. 틀렸죠? 근저당은 채권 최고액을 확인한다. 근저당, 채권 최고액. 그런데 채무인수 조건 이런 말이 보이면 현재 채무액도 확인해야 돼요. 채무인수 조건은 대출금을 떠안는 거라서 현재 채무액 확인해야죠. 근데 그런 말이 안 보이고 4번 지문처럼 그냥 근저당 이렇게만 써 있으면 그때는 채권 최고액을 확인하는 거다. 근저당, 채권 최고액. 작년에도 이게 정답이었죠. 그냥 근저당 이렇게만 써 있으면 채권 최고액. 4번 틀렸고 답은 4번. 5번 도로, 대중교통, 주차장, 입지 조건이죠. 우리 동네에 있으면 좋은 거. 관리 관한 사항. 얘네들은 기본 확인 사항. 기본 확인 사항은 자료 요구가 안 되고 개공이 확인하여 기재한다. 맞는 거예요.
기본 확인사항인데 개공이 확인하여 기재한다. 그럼 맞는 거라고요. 틀린 거 찾는 거여서 답은 4번. 주거용 건축물 확인 설명서 기재사항. 주거용 건축물 확인 설명서에는 기본 확인사항, 세부 확인사항, 중개보수 등에 관한 사항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기재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세부 확인사항 네 가지를 외울 거예요. 외우셔야 돼. 실제 권리관계, 등기부로 확인할 수 없는 거, 상태가 두 가지가 있고 그리고 환경조건 이렇게 네 가지가 세부 확인사항. 세부 확인사항은 자료 요구할 수 있다. 세부 확인사항이 아니면 다 기본 확인사항. 아까 문제에서 입지조건, 관리 가능 사항 다 기본 확인사항이에요. 세부가 아니니까 기본 확인사항. 기본 확인사항은 자료 요구 안 되고 개공이 확인하여 기재한다. 세부 확인사항만 자료 요구가 되는 거니까. 그리고 이제 중개보수 등에 관한 사항은 당연히 중개보수죠. 근데 등에 관한 사항이니까 중개보수, 실비, 그리고 계, 합계금액, 그리고 지급시기 이런 거를 적는 거고 우리는 뭐를 외워야 된다? 세부 확인사항 4가지, 실제 권리관계, 상태 2가지, 환경조건 이렇게 4가지가 세부 확인사항, 자료 요구할 수 있다. 세부가 아니면 기본 확인사항, 기본은 자료 요구 안 된다. 개공이 확인하여 기재한다. 오늘은 여기까지. 송파 21회 때 문제고요. 확인설명서 1, 확인설명서 1이 주거용 건축물이고 작성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대상 물건이 위반 건축물인지 여부는 등기사항 증명서를 확인하여 기재한다. 틀렸죠. 위반 건축물 여부는 사실관계예요. 대장으로 확인해줘. 건축물이니까 건축물 대장으로. 등기사항 증명서는 권리관계를 확인하는 거죠. 소유권은 갑구, 소유권 이외의 권리는 을구로. 권리관계를 등기사항 증명서로. 사실관계는 대장으로 확인하는 거. 1번 틀렸고 2번 비선호 시설, 입지조건, 관리 관한 사항 얘네들은 기본 확인사항. 기본 확인사항이니까 자료 요구 안 되죠. 기본 확인사항은 개공이 확인하여 기재한다 이렇게 해야죠. 자료 요구는 안 되는 거다. 세부 확인사항이 자료 요구된다. 세부 확인사항 4가지를 외우고 있어야 한다니까요. 실제 권리관계, 상태 2가지, 환경조건 그렇게 4가지가 세부 확인사항. 세부 확인사항은 자료 요구할 수 있고 세부가 아니면 다 기본. 얘네들은 기본. 기본은 자료 요구 안 된다. 개공이 확인하여 기재한다. 2번 틀렸고 3번 매매의 경우 도시군 계획시설, 지구단위 계획구역, 그 밖에 도시군 관리 계획, 계획자가 들어가 있는 건 개공이 확인하여 기재하는 거예요. 개공이 별도로 확인해요. 토지용 계획 확인서로 확인하는 건 아니에요. 시군구 도시계획과를 방문해서 별도로 확인하는 거예요. 계획자가 들어가 있는 건 개공이 별도로 확인하는 거다. 3번이 맞고 답은 3번. 4번 임대차의 경우 개별 공시지가, 건물, 주택 공시가격을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틀렸죠. 임대차에서는 공시지가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새 살면서 그닥 그렇게 궁금하진 않으니까. 4번 틀렸고 5번 취득시 부담할 조세의 중위비세율은 중개가 완성되기 전 지방세법 내용을 확인해서 적어야 하며 임대차의 경우에도 적어야 한다. 틀렸죠. 임대차는 취득세 기재를 제외한다. 안 내니까. 이건 생략이 아니라 얘는 제외죠. 제외. 안 내니까. 작년에도 나왔었고 논란이 됐었죠. 작년에 적지 않아도 된다. 그게 이제 맞는 걸로 했는데 정확한 표현은 법조문에 제외한다 이렇게 돼 있다고요. 임대차에서 취득세는 기재를 제외한다. 적어야 한다. 틀린 거고 옳은 거 찾는 거여서 답은 3번이었고요. 임대차에서 정리해 볼게요. 1번 공법상 이용제한 거래규제 임대차에서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그러니까 적어도 되고 안 적어도 되고 생략이니까 2번 공시지가 임대차에서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적어도 되고 안 적어도 되고 3번 취득시 부담이 될 조세의 중위비세율 취득세 임대차에서 생략이 아니라 기재 제외. 생략이 아니라 생략은 적어도 되고 안 적어도 되는 건데 그게 아니잖아요. 임대차에서는 취득세를 안 내니까 제외 그렇게 해야지. 아예 그냥 안 적는 거다. 그냥 제외. 그래서 작년에 논란이 됐으니까 올해 법조문 표현 그대로 해서 다시 나올 수도 있겠다. 임대차에서 취득세는 기재를 제외한다. 오늘은 여기까지. 송빠 18회 때 문제고요. 중개사 상물에 대해서 확인 설명하여야 하는 내용에 관한 조사 방법 중 틀린 것은 1번 중개사 상물의 종류, 면적, 용도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기본적인 사항 이렇게 부르고 기본적인 사항이 표시사항, 특정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 사실관계,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소지, 목적 같은 말이에요. 기본적인 사항, 표시사항, 특정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 사실관계,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소지, 목적 이 네 가지가 같은 말이다. 사실관계니까 대장을 통해서 조사하는 거 맞죠? 사실관계는 대장으로 확인하는 거니까 1번 맞고 2번 소유권, 저당권 등 권리관계는 등기사항 증명서를 통해서 조사한다. 맞죠? 소유권은 갑구, 소유권 이외의 권리는 을구. 3번 건폐율 상한, 용적률 상한은 토지이용계획 확인서가 아니라 시군조래. 3번 틀렸고 답은 3번. 4번 비선호시설 입지조건은 현장 확인의 방법으로 조사한다. 맞죠? 기본 확인사항은 개공이 확인하여 기재한다. 자료 요구는 안 되니까. 근데 이제 비선호시설 우리 동네에 있으면 안 좋은 거, 입지조건은 우리 동네에 있으면 좋은 거, 비선호시설 입지조건은 개공이 확인할 때 현장 확인, 현장 답사의 방법으로 확인하는 거죠. 현장 답사를 하라고요. 자료 요구는 안 되고. 자료 요구는 세부 확인사항 4가지만 자료 요구가 된다. 실제 권리관계, 상태 2가지, 환경조건 그렇게 4가지가 세부 확인사항, 자료 요구할 수 있다. 기본 확인사항은 자료 요구 안 되고 개공이 확인하여 기재한다. 비선호시설 입지조건은 개공이 확인할 때 현장 답사로 확인한다. 4번 맞고요. 5번 공법상 이용제한 거래규제 원칙은 토지이용계획 확인서로 확인하는 게 원칙이니까 맞죠. 틀린 것 찾는 거 답은 3번이었어요. 공법상 이용제한 거래규제를 조금 더 볼게요. 공법상 이용제한 거래규제 원칙은 토지이용계획 확인서로 확인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런데 토지이용계획 확인서로만 확인한다. 그러면 안 되죠. 왜냐하면 건폐율 상한, 용적률 상한은 시군조례로 확인하는 거니까. 토지이용계획 확인서가 아니라. 그리고 계획제가 들어가 있는 거 예를 들어서 지구단위 계획구역 그렇게 계획제가 들어가 있는 건 토지이용계획 확인서가 아니라 개공이 별도로 확인해서 적는 거예요. 시군구 도시계획과를 방문해서 별도로 확인하는 거. 토지이용계획 확인서가 아니라. 원칙은 토지이용계획 확인서로 확인하는 게 원칙이지만 건폐율 상한, 용적률 상한, 시군조례, 계획자가 들어가 있는 것들은 개공이 별도로 확인. 오늘은 여기까지. 쏭빠 22회 때 문제고요. 거래계약서 작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 첫 번째, 개공은 원본, 사본 또는 전자문서를 3년 동안 보존해야 한다. 틀렸죠. 거래계약서니까 5년간 보존. 확인설명서가 3년간 보존. 거래계약서는 5년간 보존. 보존 기간이 틀렸고 보존 방식은 맞아요. 보존 방식은 확인설명서 거래계약서가 똑같죠. 보존 방식은 원본, 사본, 전자문서 셋 중 한 가지 보존하는 거고 공인 전자문서 태 보관 중이면 따로 보존 안 해도 되고 보존 방식은 확인설명서 거래계약서가 똑같다. 보존 기간 차이점 확인설명서 3년, 거래계약서 5년. 존속중개계약서 3년간 보존. 그러면 존속중개계약서도 원본, 사본, 전자문서 셋 중 한 가지 맞아요? 그거 아니죠. 존속중개계약서는 그냥 3년간 보존 끝. 원본, 사본, 전자문서, 공인전자문서센터 이런 거 안 나와. 존속중개계약서는 확인설명서, 거래계약서만 그렇다고요. 원본, 사본, 전자문서 셋 중 한 가지. 공인전자문서센터 보관 중이면 따로 보존 안 해도 되고 보존 방식이 똑같은 건 확인설명서, 거래계약서 2가지만 그렇다. 지금 첫 번째 게 틀린 이유는 보존 기간 때문에. 두 번째, 거래 당사자가 원할 때에는 매수인이 성명을 공란으로 둘 수 있다. 매수인 성명은 거래계약서 필수 기재사항이에요. 거래 당사자가 누군지는 필수적으로 적어야죠. 이런 거는 공란으로 둘 수가 없어요. 틀렸어. 거래계약서 작성은 개공 의무예요. 거래 당사자랑 상관이 없어. 거래 당사자가 작성을 원하지 않아도 작성해야 되고요. 또 필수 기재사항을 공란으로 두기를 원해. 그래도 공란으로 두면 안 돼요. 필수 기재사항은 개공이 필수적으로 기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거래계약서 작성은 개공 의무니까. 그래서 두 번째 것도 틀린 거다. 이거 어렵다. 세 번째, 개공은 반드시 정해진 서식을 사용해야 한다. 정해진 서식, 표준 서식, 거래계약서는 없다. 거래계약서는 표준 서식이 없다. 없는 걸 뭘 어떻게 사용해? 틀린 거죠.
거래계약서는 표준서식이 없다. 세 번째도 틀렸고, 이따가 정리해 볼게요. 네 번째, 계공은 거래 금액을 거짓으로 기재하면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맞죠? 거짓 기재가 이중계약서랑 같은 말이에요. 다운계약서, 업계약서. 둘 중 하나는 거짓말이니까 거짓 기재. 거짓 기재, 이중계약서. 그러면 계공, 임등치. 등록 취소할 수 있다. 맞고. 질문. 이중계약서, 이가 들어가 있으니까 1년 1천 있나요? 아니, 그건 없지. 이중계약서는 이가 들어갔지만 1년 1천 없다. 그냥 계공, 임등치만. 그래서 네 번째 건 맞고요. 틀린 거 찾는 거니까 3개. 표준서식 정리해 볼게요. 일반 중개계약서 표준서식 있어요. 근데 사용 의무는 없어. 그냥 있기만 한 거야, 표준서식이. 종속중개계약서 표준서식 있고 사용 의무도 있고, 확인설명서 표준서식 있고 사용 의무도 있고, 거래계약서는요, 표준서식이 없으니까 사용 의무도 없는 거고요. 일반 중개계약서, 거래계약서 이 두 가지는 표준서식 사용 의무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법조문에 국장이 표준서식을 정해서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권장사항으로 되어 있어요. 일반 중개계약서, 거래계약서 공통점. 국장이 표준서식 정해서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다만 차이점은 일반 중개계약서는 표준서식이 있고 거래계약서는 표준서식이 없고, 공통점은 둘 다 사용 의무가 없으니까 국장이 표준서식을 정해서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이렇게는 되어 있고. 오늘은 여기까지. 쏨빠! 17회 때 문제고요. 계공은 물론 소공, 중개보조원, 임원, 사원에게도 적용되는 것은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계공 등 이렇게 불러요. 계공 등 그러면 계공부터 중개보조원까지. 그러니까 계공부터 중개보조원까지 적용되는 거 찾아. 그런 문제예요. 1번 중개사무소 등록증 등 게시 의무. 게시 의무는 계공에게만 적용돼요. 소공 자격증도 계공이 게시하는 거예요. 게시하지 않으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계공이, 소공이 아니라 게시 의무는 계공에게만 적용되니까. 2번 중개사무소 이중 개설 등록 금지. 이중 등록 금지죠? 이중 등록은 계공에게만 적용돼요. 등록이니까. 등록이 계공, 등록이 계공. 여기서 봐도 계공, 저기서 봐도 계공. 요리 보고 조리 봐도 계공. 계공에게만 적용된다. 3번 인장 등록 의무는 계공 및 소공 두 명에게 적용돼요. 중개보조원은 적용 안 된다고. 중개보조원은 인장 쓸 데가 없잖아. 또 자격증이 없는 임원 또는 사원도 적용 안 되는 거고. 역시 쓸 데가 없으니까. 자격증이 있는 임원 또는 사원은 소공에 포함되니까 적용되는 거고. 그래서 인장 등록 의무는 계공, 소공 두 명에게만 적용되는 거. 자격증 없는 사람 중개보조원 적용 안 되고, 자격증이 없는 임원 또는 사원도 적용 안 되는 거고. 4번 품위유지 및 공정의무. 요거는 계공 및 소공 두 명만, 중개 업무를 하는 그 두 명만 적용되는 거죠. 중개보조원은 적용 안 된다. 중개보조원은 보조 업무만 하는 사람인데, 보조 업무만 하는 건 사실 품위가, 가오가 조금 떨어진 거지. 적용 안 되고. 그래서 계공, 소공 두 명만. 5번 비밀누설 금지는 중개보조원도 적용되죠. 계공부터 중개보조원까지. 답은 5번. 중개보조원도 사람이니까 귀가 있고 입이 있다. 비밀 얘기를 들으면 말할 수 있으니까 중개보조원도 적용된다. 계공부터 중개보조원까지 다 적용된다. 답은 5번이고. 자, 계공 등에게 적용되는 거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계공 등에게 적용되는 거. 계공 등 그러면 계공부터 중개보조원까지 적용되는 거. 계공, 임원 또는 사원, 소공, 중개보조원도 적용되는 거. 그래서 중개보조원도 적용되면 계공 등에게 적용되는 거다. 이렇게 해석하셔도 무방해요. 1번 등록결격 사유, 중개보조원도 못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계공 등에게 적용된다. 등록결격 사유는 힘이 센 거다. 넓게 이해하자. 중개보조원도 못하게 하는 거. 이중소속도 계공 등. 중개보조원이 딴 데 취업하는 것도 이중소속이잖아요. 그래서 계공 등에게 적용되는 거고, 아까 이중등록은 계공에게만 적용되고, 이중소속은 계공 등에게 적용되고, 중개보조원이 딴 데 취업하는 것도 이중소속 이렇게 부르니까. 비밀누설 금지, 이것도 중개보조원도 적용되니까
계공 등 적용되는 거. 중개 보조원도 사람이니까 귀가 있고 입이 있다. 비밀 얘기를 들으면 말 못하게 적용해놔야 되고, 구금지가 계공 등에게 적용돼서 중개 보조원까지는 적용된다고요. 중개 보조원도 구금지를 하면 안 되는 거다. 구금지는 명초 판매, 증거 조작단, 구금지, 중개 보조원까지도 적용되니까 계공 등에게 적용된다. 또 예방교육 대상자, 중개 보조원도 예방교육 대상자가 될 수 있어요. 계공 등, 계공, 임원 또는 사원, 소공, 중개 보조원, 예방교육 대상자가 될 수 있다. 주의사항은 직무교육은 중개 보조원만 대상자예요. 직무교육은. 근데 예방교육은 계공 등 그래서 계공부터 중개 보조원까지 전부 다 대상자가 될 수 있다. 직무교육은 중개 보조원만 대상자인 거고, 예방교육은 계공 등 그래서 계공부터 중개 보조원까지 다 대상자가 될 수 있다. 오늘은 여기까지. 쏭빠 21회 때 문제고요. 공인중개사 법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외국에서 부동산 중개 관련 자격을 취득한 자는 이 법상 공인중개사가 아니다. 맞죠? 한국에서 시험 붙으라고요.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부동산 중개 관련 자격증을 따왔어요. 공인중개사 아니라고. 그 사람은 뭐야? 영어 강사야, 영어 강사. 영어는 잘할 거 아니에요. 공인중개사가 아니라. 한국에서 시험 붙어라. 시험에 여러 번 나왔고 답은 1번. 2번 모든 계공, 중개업을 폐업한 후 다시 동일 종별로 개설 등록할 수 있다. 틀렸죠. 누구 때문에? 부칙상 계공 때문에. 부칙상 계공은 폐업하면 끝이에요. 다시 못 돌아가는 거예요. 부칙상 계공으로는. 그래서 부칙상 계공에게 폐업은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너는 거다. 폐업하면 그냥 끝나는 거다. 2번 틀렸고 3번 중개행위인지 판단할 때 거래를 알선 중개하려는 의사를 갖고 있었냐. 이런 주관적 의사를 고려하는 거 아니죠. 틀렸죠. 객관적 판단. 주관적 의사는 고려하지 않는다. 우리 객관식 시험이니까 객관적 판단. 여러 번 나왔죠. 어제도 시험에. 객관식 시험이니까 객관적 판단. 주관적 의사는 고려하지 않는다. 3번도 틀렸고 4번 계공은 중개가 완성되기 전이라도 거래계약서를 작성 교부할 의무가 있다. 틀렸죠. 중개 완성됐을 때 거래계약서 작성해서 쌍방 교부하는 거예요. 중개 완성은 반드시 돼야 돼. 중개 완성되기 전에 거래계약서를 미리 써놓겠대. 미리 써놓은 다음에 막 숙성시키는 거야. 아니 말이 안 되지. 중개 완성됐을 때 거래계약서 작성해서 쌍방 교부하는 거다. 중개가 완성되기 전 X 틀린 거고 5번 이 법은 부동산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하고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틀렸죠. 뭐 때문에? 국민 재산권 보호. 좋은 말이지만 목적이 아니다. 법에는 국민 경제 이바지함 이렇게 돼 있다고. 국민의 재산권 보호가 아니라. 그래서 목적에서는 키워드 4가지를 체크하자. 공인중개사 업무 그리고 전문성 제고하고 우리가 하려는 건 중개업이고 국민 경제 이바지. 목적에서 이렇게 4가지 키워드. 다른 건 아무리 좋은 말도 목적이 아니다. 국민의 재산권 보호 목적 아니다. 부동산 투기 방지 목적 아니다. 목적에서 키워드 4가지만 딱 체크하는 거고요. 종별 변경을 정리해 볼게요. 계공이 종별을 변경 바꾸는 거예요. 공인중개사인 계공에서 법인인 계공으로, 또 부칙상 계공도 시험 붙어서 공인중개사인 계공으로 아니면 법인인 계공으로 이렇게 변경을 하는 거. 원칙은 신규 등록. 처음부터 다시 하는 거예요. 등록 신청서를 다시 제출해야 한다. 예외는 등록증 재교부 신청. 한 가지밖에 없어요. 부칙상 계공이 공인중개사인 계공으로 바꾸고 시험 붙어서 and 동일 등록관청 관할구역 내에서 강남구에서 했으면 계속 강남구에서 이 2가지를 모두 충족하면 그때는 예외 등록증 재교부 신청. 그럼 이제 부칙상 계공이 공인중개사인 계공으로 바꾸고 강남구에서 하다가 서초구로 갔어요. 원칙. 두 번째 요건이 충족이 안 됐잖아. 첫 번째 요건, 두 번째 요건을 모두 충족했을 때 그때만 예외다. 예외가 한 가지밖에 없다. 부칙상 계공이 공인중개사인 계공으로 바꾸고 동일 등록관청 관할구역 내에서 그 동네에서 계속할 때 이 2가지를 모두 충족시키면 그때만 등록증 재교부 신청. 그리고 원칙이건 예외건
종전 등록증은 반납을 해야 돼요. 부칙상 계공도 등록증 갖고 있거든. 종별 변경할 때 종전 등록증 반납을 해야 한다. 원칙이건 예외건. 오늘은 여기까지. 송빠 20회 때 문제고요. 거래계약서 작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중개행위를 한 소공이 거래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고 이 경우 서명 및 날인은 계공만 하면 된다. 틀렸죠. 소공은 해당 중개행위 한 경우에 계공과 함께 서명 및 날인. 지금 소공이 중개행위를 했잖아요. 그럼 계공과 함께 서명 및 날인. 계공만 하면 된다. 틀린 거고. 2번 법인 분사무소에서 소공에 의해서 중개가 완성되면 거래계약서에 법인 대표자가 서명 및 날인해야 한다. 자, 분사무소에서는 분사무소 책임자가 하는 거죠. 주된 사무소는 대표자가. 따로따로예요. 지금 분사무소니까 분사무소 책임자가 하는 거죠. 그리고 소공은요? 소공에 의해서 중개가 완성됐으니까 소공 일을 했잖아요. 그러면 소공도 함께 해야지. 분사무소니까 분사무소 책임자랑 소공이 함께 하는 거다. 대표자는 하는 거 아니다. 주된 사무소일 때 대표자가 하는 거고. 2번도 틀렸고. 3번 거래계약서에는 확인설명서 교부일자를 반드시 기재하지 않아도 된다. 틀렸죠. 우리 인권서약 이렇게 하는 거죠. 물건 인도일시, 권리이전 내용, 확인설명서 교부일자, 그 밖의 약정 내용, 인권서약. 거래계약서에는 적는 거다. 부동산 거래 신고사항이 아닌 거지. 거래계약서에 적어야 된다. 확인설명서 교부일자는 인권서약에서 서, 확인설명서 교부일자, 거래계약서에 적는 거다. 4번 계공이 거래계약서에 서명과 날인 중 어느 한 가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업무정지 사유가 된다. 맞죠? 답은 4번. 거래계약서, 확인설명서, 서니까 정지, 업무정지. 그리고 확인설명서랑 거래계약서 두 가지만 서명 및 날인. 확인설명서, 거래계약서 두 가지만 서명 및 날인 위반하면 업무정지. 거래계약서, 확인설명서, 서니까 정지, 업무정지. 답은 4번. 5번 거래계약서 서식은 이 법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다. 없다고. 거래계약서는 표준서식이 없다. 답은 4번. 서명 및 날인의 방식. 확인설명서와 거래계약서가 내용이 똑같아요. 계공만 중개행위 했으면 계공만 서명 및 날인. 소공은 해당 중개행위 했을 때만 하는 거니까. 소공만 중개행위 했으면 소공하는 거죠. 하는 건데 단독으로 하면 안 되니까 계공과 함께 하는 거예요. 소공과 계공이 함께 서명 및 날인. 소공은 단독으로 하는 경우가 없다. 주된 사무소에서 소공만 중개행위 했어요. 그러면 소공이 단독으로 하면 안 되니까 주된 사무소에서는 대표자가 함께 해주는 거고 소공과 대표자가 함께 서명 및 날인. 분사무소에서 소공만 중개행위 했으면 분사무소니까 책임자가 소공과 함께 해주는 거죠. 소공과 책임자가 함께 서명 및 날인. 주된 사무소에서는 대표자가 함께, 분사무소에서는 책임자가 함께, 개인 밑에 있으면 그 계공이 함께 해주는 거고. 소공은 해당 중개행위 했을 때 함께 하는 거다. 요 내용이 1번부터 4번까지 이 내용이 확인설명서 거래계약서 똑같다. 오늘은 여기까지. 쏭빠 18회 때 문제고요. 거래계약서 필요적 기재사항이 아닌 것은 1번 계약일. 거래계약서에 계약일은 당연히 적어야죠. 거래계약서에 계약일을 안 적는다 말이 안 되잖아. 당연히 적어야 되고. 2번 물건 인도일시 적어야죠. 인권서약에서 인 물건 인도일시. 권리이전 내용 확인설명서 교부일자 그 밖의 약정 내용 인권서약 물건 인도일시에 인 적는 거고. 3번 거래 예정 가격 틀렸죠. 답은 3번. 거래 금액이지 거래계약서에 거래 예정 금액이다 말이 안 되잖아요. 거래가 된 건데 거래 금액 거래 계약서에는 거래 금액 거래 가격 그걸 적는 거다. 거래 금액 거래 가격 같은 말이니까 거래 예정 가격 틀렸고 답은 3번. 너무 쉽다 이거는. 4번 거래 당사자 간의 약정 내용 인권서약 그 밖의 약정 내용 적는 거죠. 물건 인도일시 권리이전 내용 확인설명서 교부일자 그 밖의 약정 내용 인권서약. 5번 확인설명서 교부일자 적어야죠. 인권서약에서 서 적는 거고. 답은 그래서 3번. 인권서약을 조금 더 정리해 볼게요. 인권서약 최근까지도 계속 시험에 나오고 있죠. 물건 인도일시
권리 이전 내용, 확인 설명 서교부일자, 그 밖의 약정 내용, 인권서약, 거래계약서에는 적는 거예요. 뭐는 아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사항이 아닌 거다. 거래계약서에 적는 걸로 잘 나오고 신고사항이 아닌 걸로도 잘 나온다고. 양쪽으로 다 잘 나오니까 알고 있어야죠. 물건 인도일 시 권리 이전 내용, 확인 설명 서교부일자, 그 밖의 약정 내용, 인권서약, 거래계약서에는 적는 거다. 신고사항이 아닌 거고. 그리고 이제 확인설명서 기재사항. 예를 들어서 공법상 이용제한 거래규제, 상태 이런 애들은 확인설명서에 기재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래계약서에 적는 거 아니고 신고사항도 아닌 거예요. 확인설명서에 적는 건 확인설명서에만 딱 적으면 돼요. 그럼 질문? 확인설명서에는 뭐를 적는 건데? 공법상 이용제한 거래규제 상태 이것만 적는 거예요? 아니죠. 이게 그냥 대표적인 거지. 확인설명서에는 내가 말로 설명한 걸 적는 거죠. 권태기의 공조, 취중바닥토 그거 내가 말로 설명한 거잖아. 내가 말로 설명한 거를 확인설명서에 적는 거다. 그러면 그거는 거래계약서에 적는 거 아니고 신고사항도 아닌 거고. 자, 쉬운 거. 환경조건, 입지조건 그거 어디 적어요? 환경조건, 입지조건을 어디에다 적는 거야? 확인설명서. 권태기의 공조, 환경조건, 입지조건 내가 말로 설명하고 확인설명서에 적는 거다. 그러면 거래계약서에 적는 거 아니고 신고사항도 아닌 거다. 확인설명서에만 적는 거다. 자, 여러분이 실수 제일 많이 하는 게 중개보수라고요. 중개보수는 어디 적는 거예요? 확인설명서. 권태기의 공조, 취, 중, 바닥, 토. 중개보수 내가 말로 설명하고 확인설명서에 적는 거다. 그럼 그건 거래계약서에 적는 거 아니고 신고사항도 아닌 거고 확인설명서에 적는 건 확인설명서에만 딱 적는 거다. 그래서 확인설명서에 뭘 적는지를 정확히 딱 알고 있어야 된다고. 확인설명서에는 권태기의 공조, 취중, 바닥토 내가 말로 설명한 거 확인설명서에만 적는 거다. 거래계약서에 적는 거 아니고 신고사항도 아닌 거고. 오늘은 여기까지. 송빠 20회 때 문제를 제가 조금 변형한 거예요. 개공이 작성하는 거래계약서 필수적 기재사항이 아닌 것을 모두 그런 것은 원래는 아닌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그런 문제인데 제가 이렇게 바꾼 거예요. 아닌 것 찾는 거고 박스 형태 문제에서는 답이 될 수 없는 걸 먼저 제껴버리시는 거야. 그러니까 기억부터 보고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쓱 스캔을 해보세요. 그러면 답이 될 수 없는 게 보여. 우리 아닌 것 찾는 건데 디귿, 리을은 거래계약서에 적는 거잖아. 물건 인도일시, 권리 이전 내용, 인권서역에서 인권서역에서 권, 거래계약서에 적는 거다. 그러니까 답이 될 수가 없죠. 우린 아닌 것 찾는 거니까. 디귿, 리을이 들어가 있는 건 제껴. 답이 될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세 가지를 제낄 수 있어요. 디귿, 리을이 들어가 있는 거 제끼면 답은 2번 아니면 5번. 그러면 미음시옷, 미음시옷은 공통이니까 니은, 비읍 이 두 가지만 비교하면 되네. 니은을 봤더니 거래 예정 금액. 거래 예정 금액은 거래계약서에 적는 게 아닌 거죠. 거래 금액이지. 거래계약서에는 거래 금액이다. 거래 예정 금액이 아니라. 이건 쉬운 거지. 니은은 X. 우리 아닌 거 찾는 거니까 니은이 X니까 니은 들어가 있는 2번. 답은 2번. 거래 예정 금액 니은, 미음은 토지용계, 시옷은 권리를 취득함에 따라 부담해야 될 조세의 종이 및 세율, 취득세, 거래 예정 금액, 토지용계, 권리를 취득함에 따라 부담해야 될 조세의 종이 및 세율, 얘네들은 확인설명서에 적는 거예요. 거래계약서에 적는 게 아니라. 확인설명서에 적는 건 확인설명서에만 적는 거다. 거래계약서에 적는 거 아닌 거고. 그래서 답은 2번. 확인설명서 기재사항과 거래계약서 필수 기재사항 비교해 볼게요. 중개 완성되면 2장을 작성해요. 확인설명서, 거래계약서 2장을 중개 완성되면 그러면 따로따로 해요. 적는 내용은. 똑같은 내용을 2번 적진 않는다고요. 확인설명서에 적는 건 확인설명서에만, 거래계약서에 적는 건 거래계약서에만 따로따로. 똑같은 내용을 2번 적지는 않는다. 그럼 이제
확인설명서에는 내가 말로 설명한 걸 적는 거죠. 권태기의 공조, 취중바닥토. 이거 내가 말로 설명하고 어디 적어라? 확인설명서에 적어라. 그러면 거래계약서에 적는 것 아니라고요. 권태기 공조, 취중바닥토는 확인설명서에 적는 거지 거래계약서에 적는 게 아니다. 아까 문제에서 거래 예정 금액 확인설명서에 적는 거라고요. 거래계약서에 적는 게 아니라. 그리고 토지이용계 확인설명서에 적는 거라고요. 거래계약서에 적는 게 아니라. 취득세 확인설명서에 적는 거라고. 거래계약서에 적는 게 아니라. 확인설명서에 적는 건 거래계약서에 적는 게 아니다. 따로따로니까. 제일 어려운 게 중개보수. 취중바닥토에서 중개보수. 확인설명서에 적는 거다. 내가 말로 설명하고 확인설명서에. 거래계약서에 적는 거 아니다. 그러니까 확인설명서에 뭐를 적는지를 정확히 딱 알고 있어야 된다. 권태기 공조, 취중바닥토. 확인설명서에 적는 거다. 거래계약서에 적는 거 아니다. 그리고 거래계약서에 적는 것도 아니고 뭐도 아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사항도 아니다. 확인설명서에 적는 건 확인설명서에만 적으면 된다. 거래계약서에 적는 거 아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할 때 신고사항도 아니다. 여기까지. 송빠